이번 영상은 봉합 테이프라고도 알려져 있는 스테리 스트립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품 밑에 간단한 설명으로는 강화 접착성 피부 마감제라고 되어 있죠. 성분은 폴리머 필라멘트라는 고분자 섬유인 실로된 소재이며 통기성이 뛰어납니다. 국내 유통사는 세균, 바이러스 등의 감염률이 낮다, 흉터가 적게 남는다, 인장력이 더 빠르게 증가한다, 저자극 소재로 피부에 안전하다, 건절부에도 사용이 가능하다라고 표현을 해놓았군요. 하지만 이 스테리 스트립은 오로지 봉합 목적으로 모든 열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출혈이 적으며 산출물이 적고 깊지 않은 열상에 사용할 수 있죠. 접착 전 액체가 닿으면 접착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출혈, 삼출물이 많은 곳에는 사용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접착 테이프이다 보니 주름진 피부에서의 사용은 어려운 편이죠. 각 제품을 열어보고 잘 붙는지, 또 붙였을 때 모습과 성능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먼저 40번과 42번. 폭이 3mm, 6mm로 두 배의 차이를 보이는데 3mm의 제품은 보기에도 딱 얇죠. 붙였을 때 잘 떨어지는 편에 속하네요. 6mm의 폭인 제품은 확실히 잘 붙어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B1551 제품입니다. 피부색과 같은 톤의 피부 마감제라는 문구가 적혀있네요. 심미적 효과를 제공한다 하며 논 레인포스드라고 강화 기능은 없다고 합니다. 얼핏 보면 살색 반창고 같습니다. 여기서 호기심이 생기기 전은 스트립과 살색 반창고를 비교해보기로 했죠. 확실히 접착력을 포함한 내구성에서 우위를 스트립이 보여줍니다. 흔히 쓰이는 제품군인 46번과 47번입니다. 둘 다 긴 길이를 보이고 6mm와 12mm의 폭을 보이네요. 접착력을 보도록 하죠. 확실히 긴 길이와 적당한 폭을 유지하기 때문에 강력한 힘을 주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응급의학과 교수님의 학술 자료를 참고하면 열상이 생긴 상처의 인장력은 다 회복이 되어도 상처 이전에 비해 약 60에서 80%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상 피부가 늘어났다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는 데 비해 열상이 있던 피부는 약하기 때문에 늘어나면 원상복귀가 잘 되지 않을 수 있고 늘어난 채로 유지될 수 있죠. 그런 이유로 흉터의 크기가 커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말로만으로는 이해가 어려우니 피부 인장력을 실험해볼까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상처를 가정한 마킹을 피부 관절 부위에 그린 뒤 붙인 곳과 안 붙인 곳, 그리고 스테리 스트립이 피부가 늘어나도 적용 부위에 피부 늘어남을 방지해주는지를 볼 것이죠. 피부에 그린 마킹의 차이를 주의 깊게 보도록 합시다. 부위는 손목. 먼저 마킹을 해주고 마킹한 부위의 폭을 측정합니다. 약 5mm가 측정되었고 손목을 꺾어 피부를 늘린 상황에선 약 8mm로 3mm가 늘어났네요. 제품을 적당한 길이로 잘라 붙여보죠. 붙일 때는 반쯤 붙인 뒤 상처 부위에서 당겨 붙이는 것이 요령입니다. 붙인 부분으로 피부가 모여 마킹이 얇아지는 것이 보이나요? 약 4mm로 1mm 줄었습니다. 피부를 늘린 상태에서도 그대로 유지가 되는지 보죠. 늘린 뒤 약 4mm로 측정이 됩니다. 확실히 인장력 개선 효과를 보여주네요. 잘 모르겠다면 피부를 늘린 상태에서 떼보도록 하죠. 확 늘어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마킹을 세로 하고 두꺼운 너머로 해보죠. 조금 더 극적인 차이가 연출됩니다. 약 4mm가 측정이 되고 눕혔을 때도 큰 차이가 없이 4mm가 측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당기지 않고 그냥 붙이기만 해도 길이의 변화가 없을까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마킹을 세로 한 뒤 측정하면 약 5mm네요. 당기지 않고 붙인 뒤 폭은 약 5mm로 측정이 되고 피부를 늘린 상태에서는 아주 미세하게 늘어나 보이지만 약 5mm로 동일합니다. 떼어냈을 때 약 7mm로 측정이 되네요. 당기지 않아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다는 걸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전에 돌입해볼 시간입니다. 여기 상처받은 손이네요. 얇게 열상을 입고 조금 벌어지는 상처입니다. 다행히 출혈은 조절이 되었군요. 봉합 준비하듯 준비해주도록 하죠. 멸균된 소공을 처치 부위에 씌운 뒤 소독을 해줍니다. 포비돈 요오드를 넓게 발라준 뒤 어느 정도 시간 간격을 두고 생리식염수 솜으로 닦아내어줍니다. 국소 마취를 하지 않는 것이 여기에서 나타나는 첫 번째 장점입니다.
상처 주변을 건조시킨 뒤 준비된 스테리 스트립을 길이에 맞게 자르고 반쯤 붙인 뒤 상처를 밀어서 모아주며 나머지도 붙여줍니다. 소독을 했기 때문에 지금 처치하는 부위는 소독이 다 되어 있죠. 마무리로 포비돈 요오드를 스트립 위에 바르고 적절한 제품을 이용한 뒤 폐쇄시켜줍니다. 스테리 스트립은 상처 부위에 한번 붙이면 억지로 떼어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소독만 스트립 위에 주기적으로 해주면 되죠. 소독을 하려 떼어낼 때 간혹 스트립이 드레싱 제품과 같이 붙어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밴드같이 접착력이 있는 것을 이용한다면 그렇게 되죠. 이 편에서도 언급했듯 접착력이 없는 폼 제품을 이용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묻혀주고 그 위에 포비딘 요오드를 발리고 A few moments later. 폼을 붙여준 뒤 적절한 크기의 테가덤으로 2차 드레싱을 해줍니다. 손가락은 액체 등 이물과의 접촉이 잦은 만큼 많이 쓰이기 때문에 방수 기능까지 갖춘 제품을 사용할 것입니다. 폼이 쿠션 역할도 해주며 수분한 환경을 유지해 회복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다 붙였지만 조금 옆으로 갔네요. 다시 떼어냈다가 새로 붙이는 겸 폼 드레싱의 장점을 보도록 하죠. 스트립은 그대로 유지가 되네요. 다시 잘 맞추어 붙여줍시다. 일상생활을 하다보면 이렇게 끝부분이 말려 올라가는 경우가 있죠.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픽스몰을 이용하여 마무리를 해줄 겁니다. 픽스몰이 경험상 좋더군요. 이물이 묻으면 지저분해지지만 말려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최고입니다. 깔맞춤을 위해 전체적으로 해주고 마무리를 합시다. 한 가지 단점은 여러 겹을 붙였기 때문에 손가락이 조금 뻣뻣합니다. 여기서 의문점이 다시 생깁니다. 왜 스트립 위에다가 소독제를 발라라 할까요? 스트립은 공기를 투과한다고 하지만 소독제까지 투과할지 실험을 통해 알아보도록 합시다. 잘 붙여둔 뒤 포비돈 볼을 이용해 적절한 압력으로 눌러주도록 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떼어내 보겠습니다. 놀랍게도 거의 투과가 되지 않았네요. 왜 그럴까요? 필라멘트 섬유는 통기성이 뛰어나지만 방수 기능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합니다. 테가덤도 통기성은 있지만 액체는 투과되지 않죠. 그렇다고 해서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소독이 철저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첫 처치를 끝내면 안은 소독된 상태로 간주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트립 부분만 소독을 하여 코팅의 개념으로 병원균 침입을 차단할 수 있죠. 다음 표는 3M사에서 제공해주는 제품 정보입니다. 번역기를 이용해 번역을 해보면 설명서 아래에 스트립의 장점이 나오고 경제적인 부분과 함께 봉합사와 스테이플을 이용한 봉합과의 차별화된 장점을 나열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유형 부분에 대한 언급도 있네요. 지금까지 스트립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한 게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고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었다 하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 알림은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하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Street alone. Her head was down, face locked onto her phone.